안녕하십니까, 김효성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여러분이 은퇴 이민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좀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24시간 내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베트남 현지 특유의 해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한국에서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뭐 부부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저녁이나 뭐 주말 정도, 이 정도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순간, 네, 부부가 서로에게 유일한 대화 상대이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됩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이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뭔가 로망일 수도 있고, 좀 달콤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실제로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숨막히는, 네, 그런 독이 될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은퇴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현장에서 이제 만나는 이제 수많은 은퇴 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부부들 있잖아요. 이 부부들 중에서 잘 생활하시는 분들 위주로, 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먼저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제 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요, 가사노동입니다.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불균형.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은퇴한 남편은 베트남에서 오시자마자 마땅히 갈 곳이 없죠. 그런 다음에 계속 집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 사모님, 와이프가 되시는 분들은 삼시세끼 다 요리를 차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가끔 뭐 외식이라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언어 장벽 때문에 아내가 더 많은 가사 부담이 쏠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파출부 노릇을 해야 되나? 예,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졸졸 막 따라다니는 그런 젖은 낙엽처럼, 예, 느껴질 때 스트레스가 극도로 폭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가사노동의 외주화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처음 오셔서 우리끼리 사는데 무슨 사람까지 쓰냐, 그냥 대충 청소하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제 의견은 확실히 달라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은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비용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웃음과 그리고 심리적 여유를 돈 주고 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026년 기준으로 주 3회에서 한 4회 정도 도우미 메이드를 부르는 비용이 하나로 한 15만 원 그 정도 됩니다. 15만 원으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아내가 청소와 빨래, 설거지 이런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유가 생겨야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사소한 실수를 하든 뭔가 사소한 농담을 하든 이런 것들을 웃으며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시는 사장님들한테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베트남에 일단 오셨다면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사 해방을 선물로 줘라. 메이드를 무조건 고용해라. 그것이 부부의 화합의 가장 확실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전략적 거리두기입니다. 베트남은요, 이 시니어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취미를 같이 하지 말고 따로 하라는 거예요. 예, 오전 시간만큼은 뭔가 철저히 서로를 보지 않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은 뭐 골프나 뭐 바둑 이런 동호회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혹은 어학원 이런 데로 이제 각자 흩어져서 오전을 보내시는 게 좋아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보통 주로 들어가시는 게 뭐 주택으로도 많이 들어가시지만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한 90% 이상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 각자 밖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저녁 딱 식사할 때 할 이야기들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해야 될 이야기가 서로에 대한 지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취미 활동도 좀 하고 오전, 오후 뭐 다 하셔도 돼요. 저녁에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내가 새로운 동호회나 활동이나 뭐 어학원이나 뭐 베트남어나 영어를 배운다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모든 게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든 여기서는 아내의 방식이나 현지 문화가 더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이런 남편분들 계시는데 이런 고집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이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낯선 땅에서 내가 함께 살아남아야 할 뭔가 든든한 전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갈등의 조짐이 좀 보이면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호흡을 좀 가다듬고 부드러운 화법으로 대화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조짐이 딱 보이면 일단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예. 부부들끼리 계속 붙어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자, 결론적으로 아무리 입지가 좋은 아파트, 위치가 좋은 아파트고 뭐 컨디션이 좋은 아파트라도 부부 사이가 지옥 같으면 그곳 자체가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풍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에게 숨쉴 공간을 선물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제 방송이 베트남 은퇴 설계에 있어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힘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요 카톡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뭐 얻은 데이터,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